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강좌를 맡은 김태중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포스코그룹과 기업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 과거에는 포항제철 혹은 포철이라고 불리웠던 포스코그룹과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을 맡았었던 박태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포스코그룹의 연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경영자가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던 다른 기업들과 달리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특정 산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 중심의 경제 개발 계획을 해야 하니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종합 제철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종합 제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라는 배경으로 1968년에 국가에 기반한 공기업인 포항제철을 창립합니다. 그리고 박태준 대표가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포항의 공장에서 1기 설비를 종합 착공하게 됩니다. 이는 제철 회사가 생기고 2년 만에 바로 공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 2기, 3기를 모두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1년 4기를 준공합니다. 달리 이야기해 보면 약 13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땅에 철을 만들 수 있는 고로를 비롯한 공장을 4기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985년 전남 광양의 1기 설비를 준공하게 됩니다. 사실 포항제철 창업 한참 이전이었던 한국전쟁 이후 대대적인 전후 복구 사업으로 철강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일관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종합제철소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철 산업은 쇳물을 만드는 제선 과정, 강철을 만드는 제강, 금속 가공을 위한 압연, 금속 성형을 위한 열연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을 모두 갖춘 철강 공장을 일관종합제철소라고 합니다. 처음 시도는 1958년에 강원도 양양에 지으려던 종합제철소였지만 4.19 의거라는 정치적 요인과 외자 도입 실패라는 경제적 이유로 말미암아 무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민주당 정부에서 수립한 동해안 제철소 건설 개혁이었지만 변변히 추진해 보지도 못한 채 무산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인 1967년부터 1971년 즈음하여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철강공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인식한 정부는 장기적인 철강공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63년에 5개국 8개사의 연합체인 대한국제제철차관단인 키사가 결성되어 1968년까지 예비협정, 기본협정, 추가협정의 3차례에 걸쳐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정이 진행 중이던 1967년 7월에는 제철소의 입지로 포항이 선정되었고 9월에는 사업 주체로서 대한중석광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설립 자본금은 총 4억 원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3억 원, 사업주인 대한중석이 1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처럼 포스코의 설립은 많은 난관을 뚫고 이루어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1970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소 기공식에서 기공 버튼을 누르는 사진으로 왼쪽부터 박태준 사장,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현판식입니다. 영어 이름이 포항 아이런 앤 스틸 코인데 지금은 이 회사 이름을 줄여서 포스코라고 합니다. 1986년에는 포스코가 단순히 회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포항 지역에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제철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인 포항공과대학을 개교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대부분 대학이 종합대학을 목표로 했거나 아니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생적인 대학이었던 것과 달리 포항공과대학은 기업이 본인들의 경영 목적에 맞게 특정 분야에 집중된 대학을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985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1987년에 1기, 1988년 2기, 1990년 3기로 광양제철소를 모두 준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는 신포스코 창조를 선포하고 포스코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기업이 기존의 한자를 기반으로 한 이름을 영어로 된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SK그룹도 선경이라는 이름을 가졌었고 럭키금성이라고 하는 것도 LG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포스코도 포항제철 또는 포철이라고 불리던 이름에서 1990년대 초반에 포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 2002년에는 회사의 공식 명칭을 주식회사 포스코로 변경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여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사진은 포항에서 제4기까지 고로의 공장을 만든 이후에 광양으로 옮겨서 제1기 설비를 착공하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처럼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국기에 경례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가슴, 즉 심장 쪽으로 손을 올리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수경례, 즉 손을 들어서 모자에 대는 경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박태준 사장의 군인 정신을 이어받아 열정과 신념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포스코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포스코 차이나를 만들어 출범한 이후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공장을 준공하면서 글로벌화를 본격화합니다. 그 다음은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그룹이 해체될 때 대우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종합상사 회사를 포스코가 인수하게 된다. 왜냐하면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제철, 즉 제조업 기반 회사였기 때문에 제조업을 글로벌화했지만 판매나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대우그룹이 이루어온 세계 경영의 경쟁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사에서 2010년에 인수를 하고 나중에 이름을 포스코 대우로 바꾸게 됩니다. 아마 대우라는 그룹의 이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도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포스코만 넣지 못하고 대우까지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기업의 브랜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우그룹은
한국 그룹사 중에서 가장 글로벌화가 잘 되었던, 즉 해외 시장에 진출을 많이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해체되었지만 대우라는 이름들은 약 20년 동안 많은 기업들의 이름에 남아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2022년도부터 탄소 중립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린잇이 포스코의 탄소 중립 브랜드입니다. 철광석을 재련해서 철을 만드는 과정이 에너지도 많이 쓰지만 탄소 배출도 매우 많아서 환경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스코 그룹은 제철을 통해서 국가에 충성하다가 글로벌화를 이루었고, 이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환경 분야까지도 바라보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포스코 그룹은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관종합제철소는 제품을 생산하는 순서에 따라 제선공장, 제강공장, 압연공장, 열연공장의 순으로 건설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며, 이를 전진방식이라 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순서대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역으로 열연공장부터 건설하는 역진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반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여기서 번 돈을 공장 건설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포항제철은 1기 총 22개 공장 설비 가운데 72년 7월 중후판 공장을 준공하고 같은 해 10월 열연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 9일 우리나라 최초로 용광로를 준공해 첫 쇳물을 생산했습니다. 같은 달 19일 분괴 공장과 강편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제선, 제강, 압연, 지원 등 총 22개 공장 및 설비로 구성된 종합제철 일관 공정을 모두 완성하여 마침내 포항 1기 설비의 종합 준공식을 73년 7월에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15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를 완공하여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또한 원료의 예비 처리 과정 없이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원료로 쇳물을 생산하는 공법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사전에 가공하지 않고 사용하는 코렉스 공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기존의 용광로 공법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덩어리로 뭉친 다음 용광로에 집어넣어 녹이는 데 반해 파이넥스 공법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 없이 가루 형태 그대로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파이넥스 하면 철결 공장과 포크스 공장이 필요 없이 투자비와 원가가 감되어 경제성이 15% 높아지고 공해 물질은 거하지 않는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유도 기술을 기반으로 상태의 철광석과 수소를 사용해 쇳물을 제조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진은 파이넥스 공법으로 철강 2천만 톤 생산 기념식 모습으로, 이를 통해서 경제성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기술 중시 경향의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포스코 그룹은 16개의 계열사를 포함하여 자산 총액 130조 원으로 국내 재계 순위 5위권에 진입하며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85조 원에 영업이익도 5조 원대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6개국에 진출하고 45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포스코 그룹의 사옥 전경입니다. 제철 회사에 걸맞게 사옥 건설에 당시로는 첨단 철강 소재와 건축물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기에 건설한 건물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스코 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포스코와 박태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